제가 똑딱 하는 거는 마이크 테스트. 자, 프로그램 처음에 실행시키면 제가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둘 중에 하나, 뉴냐 오픈이냐, 그거만 보면 된다고 했죠. 자, 우리는 지금 바로 이제 그 셀렉트 하는 걸 연습할 거니까 오늘은 뉴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픈부터 들어갈게요. 오픈. 이렇게 누르시고, 그리고 제가 드렸던 소스 파일 안에 보시면 선택 툴 연습이라고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이미지를 열어주세요. 자, 그리고 작업하실 때, 레이어가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좀 편하니까, 안 쓸 때는 안에 넣어버리면 되는데, 보통 때, 이렇게. 그리고 작업할 때는 이렇게 꺼내서 옆에다 띄워놓고, 툴바랑, 이렇게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툴은 여러분들 나중에 익숙해지면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여기 핸드툴, 핸드툴을 놓고, 작업을 하면 오류가 날 확률이 적어져요. 뭐, 오류라고 해봤자 처음에는 툴 사용이 미숙해서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핸드툴 갖고 기본 툴을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작업하시기 편하게 화면을 확대 또는 축소, 이런 부분들. 근데, 자, 레이어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안 보이면 얘 닫아버리고, 여기 윈도우 들어가면. 무조건 패널은 무조건 윈도우에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레이어.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셀렉트 하는 작업을 할 때 쓰는 툴은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군데에 있는 툴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그 중에 이 친구. 이 친구를 우리는 마키 툴이라고 마키 툴이라고 표현하고, 자, 이 마키 툴은 내가 원하는 영역을 이렇게 사각형, 동그라미 형태로 해서 셀렉트를 잡을 때 사용하는 친구. 자, 그리고 얘도 꾹 눌러보면 안에 렉탱귤러 마키 툴, 엘리프티컬 마키 툴, 싱글 로우, 싱글 칼럼이 있는데, 싱글 로우하고 싱글 칼럼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렉탱귤러랑 엘리프티컬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중에 렉탱귤러 마키 툴은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가 이미지 안에서 셀렉트 잡을 영역, 여기서 말하는 셀렉트라는 건 선택을 한다는 의미예요. 셀렉트 잡을 영역을 사각형 형태로 셀렉트를 잡을 때 쓰는 친구. 그리고 다시 꾹 누르고 안에 보면 엘리프티컬 마키 툴이 있는데, 이 엘리프티컬 마키 툴은 타원, 동그란 형태로 내가 원하는 영역을 셀렉트 잡을 때 쓰는 친구. 두 개의 모양의 차이만 있고 나머지 기능적인 그 부분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마키 툴을 사용할 때는 몇 가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위쪽 상단에 보시면 New Selection, Add Selection, Subtract, Intersect. 자, 여기서 New Selection은 내가 클릭해서 드래그 할 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영역이 잡히게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선택 영역 해제는 Ctrl D.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Add Selection은 뭐냐 하면 셀렉트를 일단 하나를 잡고 그 다음에 Add Selection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셀렉트를 하면 선택 영역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에 셀렉트를 이렇게 잡았는데 부분적으로 선택 영역이 빠져 있거나 추가를 해서 더 넣어야 되는 경우 그럴 때 사용하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Add Selection 바로 옆에 보면 Subtract이라 있어요. Subtract. 얘는 Add Selection하고 반대. 내가 처음에 셀렉트를 이렇게 잡았는데 잡고 나서 보니까 필요 없는 영역까지 잡혀 있어. 그럴 때 내가 셀렉트한 영역을 덜어낼 때.
그럴 때 서브트랙을 선택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보시는 것처럼 영역이 제외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인터섹트라고 있는데 인터섹트는 거의 잘 쓰지는 않아요. 쓰지는 않는데 이 친구는 뭐냐 하면 교차된 영역만 남기는 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다시 선택 영역 해제는 컨트롤 D. 그래서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기본을 add selection인 상태에서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하고 선택을 추가해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또 그게 아니면 new selection으로 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꿀팁 들어갑니다. 꿀팁. 유료급 강의에서만 알려주는 이런 멘트 많이 쓰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new selection이 선택되어 있어 보세요. new selection. 그리고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서 셀렉트를 잡죠. 이 상태에서 내가 영역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New Selection인 상태에서도 키보드에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Add Selection의 역할을 해요. 반대로 Alt 누르고 드래그 해보세요. Alt. Subtract. 되나요? 유료급 강의에서만 들어가는. 그리고 Alt하고 Shift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들어가면 이게 Intersect예요. Intersect. 교차한 영역만 남기는 거. 근데 Intersect는 잘 안 써지는 것 같아요. 되나요? 잘 기억하세요. 이거 많이 써요. Shift는 영역을 더하는 거. Alt는 영역을 덜어내는 거. 자, 그 다음에 마키 툴 사용할 때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그 옆에 패더라고 있죠. 패더. 패더. 숫자 적게 되어 있는 부분. 여기 패더. 자, 이 패더는 뭐냐 하면 패더가 0인 상태에서 우리가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그런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보면 테두리 가장자리 부분이 선명하죠. 그죠? 패더가 0인 경우에. 그런데 패더 수치를 한 10 정도 줘볼게요. 10. 그리고 제가 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드래그를 했죠. 딱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보면 보이시나요? 패드는 내가 셀렉트한 영역의 가장자리 테두리 부분을 얼마나 부드럽게 처리할 거냐를 숫자로 이렇게 제어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장자리가 더 부드러워지고 낮으면 낮아질수록 점점 또렷해진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 패드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 우리가 이미지 합성할 때 내가 A 이미지에서 특정 영역을 셀렉트한 다음에 B 이미지로 합성을 하기 위해서 옮겨서 붙여넣기 하는 경우 있죠. 그때 가지고 왔는데 원본 이미지랑 내가 가지고 온 이미지의 색상 차이가 너무 나서 이질감이 느껴질 때, 이럴 때 그럴 때 패드 수치를 살짝 넣어주면 뭔가 조금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 패드는 무조건 넣어야 되느냐 또는 안 넣어야 되느냐 이거는 없어요. 작업하는 원본 개체에 따라서 어떨 때는 패드가 0인 상태로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서 이거 왜 들어가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작업하면서 이거 넣어야지 아니면 이거 안 넣는 게 낫네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패드는 0으로 돌려놓을게요. 그래서 마키 툴 안에 렉탱귤러 마키 툴과 엘리프티컬 마키 툴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같은데 모양이 사각형이냐 타원형이냐의 차이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 라소 툴. 라소 툴. 자, 이 라소 툴은 우리가 이제 한글 버전에서는 올가미 툴이라고 많이 써요. 올가미 툴. 올가미 툴이라고 사용하고, 자, 이 기본적으로 이 라소 툴은 내가 셀렉트 할 영역을 연필로 이렇게 그리듯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죠? 자, 나머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까 했던 마켓 툴이랑 똑같아요. New Select, Add Select, Subtract 다 있죠? 그럼 이 말도 단축해도 똑같다는 말이겠죠? Shift 누르고 돌리면 추가, Alt 누르고 돌리면 제외.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패드 수치값도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이 라스트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나중에 작업하게 될 퀵 셀렉션이나 매직 원더 툴로 툭툭툭툭 잡아놓고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을 더하거나 덜어내거나 할 때 그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컨트롤 D 선택 영역 해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라스트를 꾹 눌러보면 폴리곤 라스트라고 있죠. 폴리곤 라스트. 자, 얘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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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처음에 시작점과 끝점이 이렇게 닿으면서 클릭. 중요한 거는 폴리곤 라스트 쓸 때 처음과 끝이 안 닿죠. 그러면 마무리가 안 돼요. 계속 뺑뺑뺑뺑 돌아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지금은 얘가 시작점과 끝점이 잘 보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미지가 되게 복잡한 경우에는 이 시작점과 끝점이 잘 안 보이는 때가 와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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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시작점과 끝점을 못 찾겠어. 그럴 때는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 이게 제일 근처겠다 싶은 곳까지 와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엔터. 또는 최대한 비슷한 근처까지 와요. 그리고 더블 클릭. 이런 식으로. 얘도 보면 Add Selection, Subtract, Feather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마그네틱 라스트. 자, 마그네틱 라스트는 보면 마그네틱 자석이 하나 딱 붙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한글 버전에서 자석 올가미 툴이라고 봐요. 자, 이 친구 클릭하고 내가 셀렉트 잡고 싶은 이미지를 따라서 천천히 가면 지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셀렉트를 잡아줘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다가 경계가 좀 애매한 부분이나 각이 갑자기 탁 바뀌는 그런 부분들만 이렇게 잡아서 잡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되게 편하죠. 근데 저는 잘 안 써요. 열심히 설명하고 나서 저는 왠지 근데 이건 제가 안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 쓰지 말라는 이야기 절대 안 해요. 저는 써보니까 제 스타일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마그네틱 라스트들이 되게 편하고 저는 쌤 이거 너무 좋은데요. 그럼 그렇게 쓰시면 돼요.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 안에 있는 친구들은 라쏘, 폴리곤 라쏘, 마그네틱 라쏘. 근데 저는 참고로 이 라쏘랑 폴리곤 라쏘, 폴리곤 라쏘 참 많이 써요. 그리고 GTK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거 시험 칠 때는 엄청 세밀한 디테일까지는 요구하지 않거든요. 근데 폴리곤 라쏘를 쓰면 어떻게 뭐가 편하냐면
모서리 이렇게 돌아가는 라운드 값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폴리곤이 그잖아요. 직각으로 툭툭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약간 둥그스름하게 툭툭툭툭툭툭 이렇게 찍어 나가면 좀 빨리 작업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이제 그 여러분들 GTQ 시험 문제를 풀면서 해보시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셀렉트 작업하는 거 제가 나중에 미션 같은 간단한 거 드리고 할 거거든요. 그때 한번 써보시면 아 이런 것 때문에 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어쨌든 라sso 툴. 자 그 다음에 꾹 눌러보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동화가 약간씩 플러스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뭐 완전 AI 느낌은 아니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오브젝트 셀렉션 툴, 퀵 셀렉션 툴, 매직 원더 툴. 근데 써보면 각각의 약간 장점, 단점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오브젝트 셀렉션 툴은 가장 최근에 이렇게 자동화의 느낌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를 쫙 해주시면 조금 있으면 뱅글뱅글 돌아가면 지가 알아서 셀렉트 영역을 이렇게 잡아줘요. 되나요? 표시 돼요? 자, 그리고 컨트롤 D 선택 영역 해제.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매직 원더라는 툴 있죠. 매직 원더 툴. 참고로 이 매직 원더 툴하고 퀵 셀렉션 툴을 여러분 나중에 시험 칠 때 되게 많이 쓰게 돼요. 이쪽에 시험 칠 때. 먼저 매직 원더 툴. 자, 이 매직 원더 툴은 이 툴이 보시면 뭐같이 보여요? 이렇게 생긴 모양이. 그죠? 해리포터 마법사에 나오는 마법봉 같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작업할 때 이 친구들을 마법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마법봉. 이 마법봉은 내가 이미지 안에서 어떤 영역을 클릭을 탁 하죠. 그럼 그 클릭한 지점이 색값을 인지를 해서 그 색값이랑 똑같은 친구들은 선택 영역으로 이렇게 잡아버려요. 클릭. 그죠? 자, 근데 이 마법봉을 쓸 때는 몇 가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자, 제일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위에서 마켓 툴 사용할 때처럼 셀렉트 영역 활동할 때 이런 거, 애드 셀렉, 서브트랙 이런 것들이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토러렌스라고 숫자 적는 칸이 있어요. 숫자. 자, 이 친구는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편 이렇게 되는 느낌.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 편 이런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숫자를 높여주고 클릭을 해보면 약간만 비슷해요. 쓱 이렇게 잡아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뭔가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디테일이 더해지는 느낌. 그러면 무조건 숫자를 낮게 주는 게 좋으냐, 또는 높게 주는 게 좋으냐?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작업하는 컨텐츠에 따라 틀리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한번 툭 찍어보고 뭔가 모자란다, 또는 너무 넘친다. 그러면 그걸 적절하게 조절해서 맞추시면 돼요. 보통은 한 10에서 30 사이를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 한 10 정도 놓고 쓰다가 뭔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면 한 30 정도로 올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부분이 그 안에 보시면 컨티그얼스 있죠. 컨티그얼스. 이 친구. 얘가 체크되어 있으면 바깥에서 클릭하면 쭉 가다가 다른 색 만나면 더 이상 안 들어가죠.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얘 체크 해제되어 있으면 클릭하면 화면 전체에서 내가 클릭한 지점이랑 비슷한 색값을 다 셀렉터로 잡아버려요. 이렇게. 조금만 비슷해도 잡아버려요. 자, 하지만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포토샵 작업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티그얼스를 체크해놓고 쓰는 거를 권장. 왜 그렇다고 했죠? 그죠?
그 말 하려고 했죠. 여러분들 사실 정유씨 저하고 탁문이 맞췄을 때, 사실 그 말 하려고 했죠. 뭐냐. 포토샵은 우리가 사진 이미지를 다루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사진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아주 미세하게 여러 가지 색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체크 해제되어 있으면 내가 원하지 않은 영역이 셀렉트가 잡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는 여기 체크해놓고 쓰는 거를 권장.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이 매직 원도 툴을 어떨 때 쓰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냐 하면 내가 셀렉트할 영역이 색상이 좀 이렇게 단순한 편일 때, 단색, 솔리드 컬러일 때 쓰면 정말 완빵이에요, 완빵. 완빵? 요즘 사람들 그런 표현 잘 안 쓰죠. 완빵. 완빵. 오, 더 좋은 말. 하여튼 그거 여러분이 각자가 생각하는 그거 엄청 좋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클릭하는 지점에 내가 셀렉트 잡을 영역이 솔리드 컬러인 경우 있죠. 솔리드 컬러. 솔리드 컬러인 경우 예를 들면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상관없어요. 솔리드 컬러인 경우에 쓰면 이 매직 원도들이 그 힘을 발휘해요. 한 번에 확 잡아버려요. 그럼 엄청 편해요. 작업하실 때. 자, 그래서 요 친구들을 우리가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잠깐 작업하기 편하도록 화면의 확대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고, 자, 우리는 여기서 파인애플만 셀렉트 하려고 해요. 파인애플만. 자, 그런데 보시면 파인애플 말고 파인애플을 제외한 배경색이 흰색으로 솔리드 컬러 단색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마법봉을 쓰면 편하다는 거예요. 자, 우선 여기 선택 영역 잡는 부분을 Add Selection으로 체크를 해놓고 Add Selection. 자, 그 다음에 톨런스 수치는 한 10 정도. 그리고 컨티구어스는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바깥에 빈 공간 있죠? 하얀색. 클릭. 그럼 얘가 쭈르륵 해서 일단 1차적으로 흰색을 셀렉트를 다 잡아주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안에도 빈 공간이잖아요.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 하얀색 배경이에요? 아니면 파인애플이에요? 파인애플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셀렉트한 영역은 하얀색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위쪽에 보시면 셀렉트 메뉴 있죠. 셀렉트. 셀렉트. 그리고 그 셀렉트 영역 안으로 가면 인버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선택 영역 반전. 선택 영역 반전. 그러니까 전체 화면에서 내가 셀렉트한 영역 빼고 나머지를 셀렉트 영역으로 잡아버리는 거야. 클릭. 그러면 아까 우리가 흰색 배경에서 영역이 바뀐 거야.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는데 아직 안 하기 하는데 해서니까 아직 안 하기. 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방에 해결해주는 단축키가 있어요. 컨트롤 J. 컨트롤 J 눌러보세요. 컨트롤 J가 뭐냐면 레이어를 복사를 해주는데 레이어 안에 셀렉트 영역이 잡혀있다. 그러면 그 레이어 안에 있는 셀렉트 영역을 복사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 친구 눈 꺼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게 마법봉. 되겠죠? 자, 다시 이 친구는 지워버리세요.
자, 그리고 소스 파일 하나 더 열어볼게요. 파일 오픈 들어가시면 되는데, 파일 오픈 단축키 컨트롤 O. 컨트롤 O. O. 숫자 5 말고, O. O. 오픈 약자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3번 이미지를 한번 열어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이미지가 딱 있다고 가정을 해볼 때, 셀렉트 잡을 영역이 이 잔이에요, 잔. 자, 근데 이 친구를 마법봉으로 잡으려고 하면 엄청 불편하죠? 그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마법봉 상태에서 얘를 한번 잡으려 해보세요. 엄청 불편하죠? 컨트롤 D 선택 영역 해제. 자, 이럴 때 쓰는 친구가 바로 퀵 셀렉션이에요. 퀵 셀렉션. 퀵 셀렉션. 자, 퀵 셀렉션을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퀵 셀렉션 딱 선택하면 동그라미로 탁 나오죠. 근데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로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이렇게 나온 사람? 다 동그라미가 나왔나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면 이것도 의외로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쌤 나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그 상태에서 키보드에 보면 캡스락 있죠. 캡스락. 캡스락 눌러보세요. 캡스락. 키보드에 캡스락. 어떻게 돼요? 커서 모양이 바뀌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캡스락이 눌러져 있는 상태면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 혹시라도 이런 모양이 나오면 아 캡스락이 눌러져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냐 하면 이 브러쉬 사이즈가 너무 작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모양이죠 저거. 저걸 우리가 브러쉬 사이즈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브러쉬 붓이죠 붓. 붓이고 이게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 퀵 셀렉션은 보시면 New Selection, Add Selection, Subtract 이렇게 세 개로만 인터섹트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고 세 개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그 옆에 눌러보면 여기가 이제 뭐냐 브러쉬 사이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하드니스라고 있죠. 하드니스 이 하드니스가 뭐냐 하면 한글 버전에서는 경도라고 표현을 경도 딱딱한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붓이 부드럽게 표현할 거냐 딱딱하게 표현할 거냐거든요. 이 하드니스 수치가 100이 되면 우리가 아까 우리 그 셀렉션 잡았을 때 패드 있죠 패드 패드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패드가 0일 때 또렷해지잖아요. 하드니스는 100일 때가 또렷한 거예요. 숫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붓이 부드러워진다는 의미가 돼요. 부드러워지니까 옆에가 약간 번지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요거 하드니스는 100 정도로 놓고 쓴다고 100을 놓고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아까 우리 패드 조절하는 것처럼 패드 수치를 조절한 것처럼 뭔가 부드럽게 잡아야 되겠다 할 때는 이 하드니스 수치를 낮춰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즈 있죠 사이즈 브러쉬 사이즈를 제일 낮춰서 1 해보세요 1 그리고 마우스를 바깥으로 가지고 가보세요 1 하니까 또 이런 모양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퀵 셀렉션이나 브러쉬, 이건 또 다른 거 브러쉬들이 있거든요. 브러쉬를 선택했는데 이런 거 비슷한 모양으로 나온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캡스락이 눌러져 있거나 아니면 브러쉬 사이즈가 제일 작게 책정이 되어 있거나.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러쉬 사이즈는 여기서 이렇게 조절하면 되죠. 자, 그런데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죠? 그래서 실제로 작업할 때는 단축키를 많이 써요. 키보드에 보시면 브라켓, 대괄호라고 하죠. 대괄호 이렇게 생긴 친구. 오른쪽 거 눌러보세요. 대괄호 오른쪽 거. 그러면 브러쉬가 점점 커지죠? 안 되나요? 대괄호 이렇게 생긴 친구. 왼쪽 거 눌러보세요.
그러면 브러쉬가 점점 작아지죠. 보세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 되는 사람 다 되죠? 자, 그리고 안 돼요. 네. 아까 왜 그러냐? 여기에 숫자, 여기에 들어가 버려서 그래요. 이제 해보세요, 다시. 쉬프트 안 누르고. 여기서 그냥 눌러보세요. 쭉 누르고 있어 보세요. 계속. 다 잡아줬습니다. 큰 거. 안 되는데. 다시. 이렇게. 자, 그리고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하는 다른 방법. 여기. 네. 네, 이거. 네, 그거 두 개만. 네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유료급 강의에서만 알려주는. 우리는 포토샵 며칠 차죠? 3일. 3년 같은 3일 차. 자, 키보드에서 Alt 누르고, 마우스 우측 버튼 있죠? Alt가 누워져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거를 꾹 누른 다음에 좌우로 드래그 해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꾹 누르고 좌우로 드래그, 왼쪽 오른쪽 움직여보세요. 그러면 브러쉬 사이즈가 이렇게 크기가 조절이 되죠. 이렇게 잡아주셔도 돼요. 그래서 퀵 셀렉션 툴 같은 경우는 브러쉬 사이즈로 뭔가 디테일을 더한다는 느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여기 물잔을 한번 드래그 해보세요. 잡아보세요. 클릭, 클릭. 간단하죠? 그리고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컨트롤 J 해서 보면 되죠. 사실 포토샵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포토샵에서 제일 핵심 기능이면서 기본적인 기능이 바로 이 셀렉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AI를 활용하면 요즘에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세밀한 디테일은 아직까지 AI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전체 안에서 특정 영역을 셀렉트 잡아내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나중에 뭘 할 수 있냐면 썸네일 같은 거 만들 때 우리가 전체 이미지 안에서 특정 이미지를 셀렉트해서 합성을 시켜 썸네일 같은 것도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AI한테 시키면 이만큼 디테일하게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체 색상 보정이나 뭐 효과 주는 거나 이런 것들은 AI를 시키면 어느 정도 표현을 요즘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내가 전체 이미지 안에 특정 영역만 탁 잡아내서 뭔가를 할 때, 그럴 때 시키면 아직까지는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간단하게 배경 제거 이런 거는 잘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물론 거기서도 우리가 약간 손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다른 거는 웬만한 건 요즘 AI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을 주는데,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들은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토샵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디 캔버스나 다른 이런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무료 플랫폼들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을 만드는 거예요. 미디 캔버스에도 보면 이미지를 배경 제거해 주는 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이미지 안에서 내가 특정 영역만 딱 셀렉트해서 뽑아내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아직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포토샵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기능들을 갖고 있지만 제일 기본이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셀렉트예요, 셀렉트.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마다 이 셀렉트가 엄청 강조하고 중요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마다 틀리고 강의하시는 선생님들마다 틀리거든요. 어떤 강의하는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 안 하게 생각 안 하고 툭툭툭 넘어가고 뭐 이런 뭐 효과 주고 뭐 스킬 주고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게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 그거는 그냥 보태면 되는 거예요. 보태면. 내가 아무리 효과를 멋지게 주고 싶어도 셀렉트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효과를 주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게 약간 번외 편이긴 한데 이게 관점을 살짝 바꾸면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마케팅의 관점에서 보면 마케팅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대상, 타겟 어디언스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거냐. 그게 결국은 뭐예요? 내 대상을 셀렉트 해내는 거죠. 정확하게 내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건가. 셀렉트가 마찬가지잖아요. 정확하게 내가 어떤 객체에다가 스타일을 적용할 건가. 일단 셀렉트가 되어야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마케팅도 기획의 단계에서 보면 마찬가지죠. 마케팅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시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뭔가 마케팅 기획을 하려고 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가 일단 있어야 그 다음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가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요. 셀렉트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쉬는 시간까지 한 7, 8분 정도 남았거든요. 셀렉트는 일단 이 정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방금 했던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고 나면 10분 쉬었다가 이제 배웠으니까 한번 써먹어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 같이 한번 해볼게요.